네, 주주총회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을 맞이했는데 여러 전망들에서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목표를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 좋을 거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그 예상을 뛰어넘고 좋은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도 상승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주주들 마음에는 썩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박철순, 김민석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준비된 주제도 마침 또 반도체도 있기 때문에 바로 주제로 들어가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띄워주시죠. 자,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희비가 엇갈렸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이닉스도 그렇게 실적은 좋습니다만 주가로 보면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오늘 반도체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이제 우려감은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현대차는 또 실적이 발표가 났는데 약간 어느 정도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좀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역시 믿을 거는 실적에 대한 기반 상승이고 이제 반도체는 쉽게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보여주는 의미는 HBM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 지금의 HBM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도가 이렇게 좀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실적이 잘 안 나왔는데 역시나 HBM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극명한 차이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좀 HBM 모멘텀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출시해야 되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가 실적을 기반해서 다시 한번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우려감을 좀 해소를 시키고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20만 원 오면 팔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20만 원에 그래도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고 빠르게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는 다시 한번 사도 될까? 더 사도 될까? 이런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좀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그리고 12단까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 반면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사과를 하고 현재 5만 6천 원대까지 내려앉은 삼성전자. 두 기업 종목 흐름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세요? 사실 지금 두 회사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는 당연히 비중을 확대하거나 또는 신규 진입은 좀 배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쪽에 대한 어떤 납품 기대감이 지금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관망이 당연히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최근에 장중에 매수세, 순매수로 돌렸다가 다시 또 매도를 해서 결국 하루 장 끝나고 나면은 또 순매도로 끝나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확실하게 외국인들의 매집이 일거래일 뿐만 아니라 이틀, 3일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전환점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나서 신규 진입 또는 가지고 계신 분들 평단을 낮추기 위한 추가 매수를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너무 성급하게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순매수 전환을 했네. 지금 들어갈까? 라고 해서 섣부르게 들어가지 말자라는 거죠. 다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렸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높고 지금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캐파를 이제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이게 내년 초까지 이미 큰 걱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SK하이닉스의 어떤 상방에 더 베팅을 해보시는 거는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가지고 온 반도체 탑픽 종목은 이 두 종목 중에 있을지 혹은 어느 한쪽 향으로 지금 납품을 하는 기업을 가지고 오셨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이수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가 들어왔습니다. 각각 선정하신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고 지금 이제 전고점 영역까지 올라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승 기대감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오늘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 회사는 MLB라고 해서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걸 이제 주력으로 합니다. 보통 이 인쇄회로 기판을 적층에서 만드는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이 주력인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AI 시대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이동을 해야 되고
되고 대용량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MLB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AI 시대에 걸맞춰서 AI 성장과 더불어서 MLB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의 이 MLB 사업부 앞으로의 고성장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합작 법인에 대한 내용들이 이슈화 됐습니다. 태국 기업과 이제 협력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회사는 지금 대구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이 MLB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도 인쇄회로 기판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함께 중저층 인쇄회로 기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이었던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은 한국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이번 태국과의 이 거래를 통해서 중저층 시장까지도 확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공략할 수 있는 시장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태국 회사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하반기 실적 기대감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거의 풀캐파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수요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공장이 제한적이라면 수주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매출도 더 레벨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이미 공장을 증설하고 있었고요. 4분기 때 완전하게 셋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실적이 신공장이 실적에 반영되고 있지만 4분기부터는 훨씬 더 많은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공시라든지 뉴스를 통해서도 주가 흐름에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일단 작년에 좀 주춤했지만 재작년 수준을 올해 완벽하게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고점까지 한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얹어서 이제 5공장까지 돌아가게 된다면 앞으로 더 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뭐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잘 만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3,320%가량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 실적을 발표함에도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커다란 부각을 받지 못한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대적으로는 뭐 크진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조금 안 되게 매출이 나왔는데 기저 효과도 있다 보니까 3,300%라는 이제 수치가 나타나서 사실상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지금 가격대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성장에 대한 속도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매기기 시작을 했을 때 여기서 고점인가 아니면은 피크아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는가 이거를 좀 더 바라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TC본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칩을 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HBM은 이제 병렬 형식으로 계속해서 칩을 쌓아 올리면서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TC본더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HBM을 생산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TC본더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얘기가 하나 쪽에서 굉장히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에 대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강하게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사이클 이제 앞서서 우리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 이상까지는 크게 걱정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많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TC본더에 대한 수요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한미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격 조정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지켜보고 모아간 전략을 해도 된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HBM4라든지 블랙일에 대한 출시 모멘텀은 충분히 내년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테마적으로도 시장 수급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어서 그 점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는 우리가 바라볼 포인트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올 상반기 5만 원대부터 20만 원까지 쭉 올랐던 한미 반도체인데 오늘 종가가 9만 8천 원대입니다. 지금 절반 뚝 떨어져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리포트 이슈도 있어서 아마 주주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토론방에서 어떤 이야기 오가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수페타시스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못 본 것이요. 안 팔아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이 하락 출발, 상승 전환, 하락 마감 너무 다이나믹했습니다. 또 아래는 매물대만은 46,500원만 뚫으면 5만 원 그냥 갈 것 같다 올라와 있고요. 지금 이수페타시스 태국에 이 합작 법인을 설립했는데 엔비디아도 투자했네, 기특하구나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팔 때는 기관놈이지만 계속 이렇게 사주면 기관님이지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10월 들어서 기관이 이거래일 빼고 모두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특하죠? 그리고 21선이 61선을 뛰어넘었다. 월봉 보면 차트가 기가 막힌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올라와 있네요. 다음 장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공장 신축 때문에 말이 많네요. 해명 공시가 꾸준히 올라오는데 투자 잔금 유상증자로 마련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요. 이 신축 통해서 지금 공시가 2개 올라왔지만 확실한 내용이 없어서 조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한미반도체 토론방 입장해 보시죠. 네, 왜 하이닉스랑 반대로 움직이죠? 오히려 하나인더가 따라 오르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인더스트리얼즈는 지금 TC본더 잘 해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과거는 있고 삼전에라도 붙어라 라고 합니다. 사실 소송이 있어서 그동안 사이가 좋진 않았는데 지금이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니잖아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도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기 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9월 달에 체결을 했는데 바로 해지가 나와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하락한 건가 올라와 있고요. 자사주를 20억이나 매입했는데 이제는 이런 주주 환원도 통하지가 않는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도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콜 통과해도 한미가 독점이다. 이 이야기 올라와 있습니다. 점유율 10% 이상은 못 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계속 독점 체제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 중에서 오공장 신축 때문에 말이 많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공장을 신설하고 앞으로 AI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자신감을 어떻게 보면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슈는 따라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한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일단 이 5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4공장이 완전히 지금 셋업이 안 된 상태에서 5공장을 지금 짓기 위한 대구시와의 어떤 계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전방 산업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늘 걸로 회사 측에서는 판단을 하고 미리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저는 좋다고 보는 거죠. 왜? 나쁠 거 없다. 회사가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공장을 더 늘릴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고 이 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는 건데 걱정되시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자금을 어떻게 지금 가져오느냐. 분명히 차입을 할 텐데 어떤 방식일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유상증자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뭐 3자 배정이라면 좀 더 단기적으로는 뭐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만약에 그냥 구주주 배정 아니면 또 그 이후에 뭐 실권주 배정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 주가가 그렇게 밀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는 사실 할인된 가격에 청약에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보다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 수준까지 이제 회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 지금보다 실적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유상증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청약에 참여를 해서 좀 더 지분을 더 늘리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 측의 어떤 정식적인 어떤 공시는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략을 또 짜도 늦지 않으니까요. 아직은 이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차익 매물 나오면서 주가가 꺾이기 전까지는 조금 더 한번 추가 상승에 베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로 가보죠. 일단은 H증권발, H사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다, 뭐 맞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어쨌든 하이닉스가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이제 먼저 독점을 치고 간 산업에 대해서 이 모멘텀을 따라잡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보여준 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 뒤늦게 준비하고 있지만 여기 속도 조절이 안 되면서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인더가 한미반도체가 TC본더를 지금 계속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인더가 뒤늦게 이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한미반도체는 그동안 벌어둔 이제 수익이라든지 기술력을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이 점유율을 뺏기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일정이 정해져 있는 파일을 가지고 나눠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미반도체한테는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TC본더가 공급이 늘어난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HBM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인더랑 한미반도체랑 같이 파이가 커지는 쪽에서 점유율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한미반도체는 하나인더가 좀 더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기대 수익률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건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인더가 이제 본딩 장비를 같이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크게 우려감이 생기진 않을 겁니다. 물론 주식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우려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잘 찍히는 걸 본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투자를 하면 너무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보죠. 이수 페타시스 44,900원 오늘 종가인데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지금 주가가 매물대 지금 거의 끝물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고점까지 지금 같은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구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수급이 워낙 또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조금 더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일 장 한번 시원하게 한번 뚫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상단의 매물대 저항을 고려해서요. 53,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도록 하겠고요. 55,000원을 목표가로 잡겠고요. 손절 라인은 39,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55,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39,000원 라인 참고해 주시고요. 한미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의 지지 라인으로 버텼던 구간보다 조금 여유 있게 뭐 시장이 출렁이면서 약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86,000원대 라인을 뭐 크게 종가 기준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홀딩하셔도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86,000원 잡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이 15만 원까지는 좀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서 15만 원 잡아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상반기까지는 정말 뭐 편안한 차트 흐름이 나왔었는데 네. 예, 그 후로는 지금 차익 실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86,000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